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죠. 바로 귀여운 반려동물들. 그 중에서도 대표주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통계청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특히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정말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 속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양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 이 매력 넘치는 두 친구들을 키우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양육 가구 수 변화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강아지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반려견 중심의 양육 비중이 처음으로 꺾였다고 합니다. 와우,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반려견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전체 반려가구는 약 591만 가구, 반려인은 무려 1,54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6.7%,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안에서 반려견은 546만 마리로 줄어든 반면 반려묘는 217만 마리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수치를 보면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선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1인 가구 증가, 주거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가구 수의 변화는 반려동물 시장과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양육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겠죠? 통계에 따르면 강아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양육비를 살펴보면 강아지가 약 16만 500원, 고양이가 약 13만 2,200원으로 나타났어요. 약 2만 8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달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5년,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꽤나 유의미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항목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강아지 양육비의 경우 미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들 미용 한번 시키려면 정말 만만치 않죠? 주기적으로 털을 다듬고 스타일링 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또 산책이나 외부 활동이 잦기 때문에 관련 용품 구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요. 월 평균 양육비 세부 항목을 보면 사료, 간식, 건강식품, 병원 진료 다음으로 미용 비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의 월 평균 양육비는 사료, 간식, 건강식품, 병원 진료 다음으로 용품 및 장난감 구입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은 미용을 자주 하지 않는 대신 캣타워나 스크래처,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 등 활동에 필요한 용품들을 비교적 자주 구매하는 경향이 있죠. 또 전용 화장실 모래 비용도 꾸준히 들어가고요. 물론 사료와 간식, 건강식품은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중요한 공통 비용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동물의 특성과 생활, 습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펫보험이나 펫적금 같은 금융 상품들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는 요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보호자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연평균 동물병원 방문 횟수를 보면
반려견이 4.29회, 반려묘가 2.7회로 나타났어요. 어라?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병원에 약 1.6배 더 자주 방문한다는 결과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아지는 산책이나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그만큼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자신의 아픔을 잘 숨기는 습성이 있어서 보호자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세심한 관찰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펫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이나 큰 수술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아픈 아이를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 살펴볼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품종 선호도입니다. 강아지 양육 가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믹스견의 양육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순수혈통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면 요즘은 믹스견의 매력을 알아보고 입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믹스견은 순수혈통견에 비해 유전병 발병률이 낮고 각 품종의 좋은 점을 물려받아 더 건강하고 똑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나 유기견 센터에서 믹스견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따뜻한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는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양이의 경우에도 사실상 코리안 숏헤어라고 불리는 길고양이 출신 믹스묘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아지든 고양이든 품종보다는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반려동물 양육 문화는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반려동물을 부르는 호칭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아들, 우리 딸, 막내 등 사람 아이를 부르듯이 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양육 문화 전반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료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12인 가구의 증가, 주거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향 등이 맞물리면서 고양이 양육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런 트렌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비교적 산책이나 외부 활동이 적어도 실내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손이 덜 가는 동물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도 충분한 관심과 놀이, 그리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은 물론 펫적금,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 호텔, 장례 서비스, 심지어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상품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높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 아이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펫적금은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호텔은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우리 아이들이 외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려묘와 반려견을 키울 때의 최신 차이점과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양육 가구 수의 변화부터 양육 비용,
건강관리, 품종 선호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만큼 보호자의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